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데 앞전에 있었던 이런 상단 부분들, 이제 2,500포인트죠. 그 부분들을 여러 번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볼 거는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없지만 일주일 동안 이제 5일만 보게 된다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이제 없어요. 거의 그냥 버텨주면서 그냥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 좀 이탈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은 어차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돌파를 하더라도 잠깐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수준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가봐야, 정말 많이 간다면 255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방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면은 60포인트, 2400포인트죠. 2400포인트 이제 60선 아니면은 앞전에 계속 그어놨었던 2380포인트 정도, 여기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봤을 때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한다면은 2400 그 부분에서 지지를 못하면은 추가 이탈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2280까지도 좀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자체는 지금 외국인 수급 때문에 지금 버텨주는 모습인데, 최근 외국인 기관 이탈하면서 외국인이 크게 안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들어온 게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개인들이 좀 더 많이 올라타면은 그때 정도부터 이제 외국인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미장 같은 경우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이었었던 11,500포인트였거든요. 11,500포인트를 여기서 돌파를 시켰었죠. 자, 돌파를 시켰고, 자, 그 다음에 12,000포인트가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를 지지해주는, 12,000포인트가 아니죠. 11,000, 얼마예요 이게? 11,700포인트네요. 11,700포인트를 지지하는 모습은 좀 나와주긴 하는데, 자, 결국은 앞전에 있었던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11,5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고요. 근데 시장 상황상 그렇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며칠 정도 다시 올려줄 수는 있어요. 올려줄 수는 있는데 지금 고점 부분이 점점 내려오는 모습이고, 하단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표들이 지금 좋지는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500이 무너진다면 당연히 11,000포인트까지 여기까지 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왜 안 좋냐라는 걸 이제 보면은, 지난주죠. 이번 주, 지난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주, 지난주가 아닌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그때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매우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는 실업률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취업자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거는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요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은 좀 더 확인해 보자. CPI도 있고 PPI도 있고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도 있으니까 이번 주 확인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안 좋았어요. 자, 우선 CPI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자, 예상치가, 여기 아닌데,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자, 예상치가 6.2%였어요. 근데 6.4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놀라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거 6.2는 안 나올 거라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있었고, 6.3이나 6.4 나올 거다,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로 그렇게 충격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전달에 6.5였으니까 6.4 어쨌든 간에 좀 더 빠지긴 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 이 부분에서. 하지만 CPI로 봤을 때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유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다음 달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PC가 있죠, 다음 주에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나왔던 게 이제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한 1.8%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가 나왔어요. 당연히 고용이 잘 되고 실업률 줄어들고 그러고 돈 많이 버니까 당연히 소비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수치 역시도 좋지 않았다. 3%씩이나 나오는 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나왔었던 게 뭐가 있더라? 이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고용지표 그냥 뒤따라 나오는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거 역시도
대충 20만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19만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회했다. 그래서 고용이 여전히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PPI. PPI인데 PPI가 한 5.4를 예상을 했는데 6%가 나왔어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자, 그 부분이고 전달 대비해서 예상을 했던 게 0.4% 정도 오르겠지라고 했는데 0.7%가 올랐어요. 아무래도 소비가 잘 되니까 당연히 물건을 더 만들어야 되고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비용이 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번 주에 나온 거,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PPI 안 좋아요. 그리고 CPI 뭐 소폭 진짜 소폭 내려갔지만 예상치를 갖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조금 내려갔다는 부분 그리고 세부 데이터들이 전부 다 좋진 않아요. CPI 안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좋지 않았다. 그리고 뭐 신규 수당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소매 판매도 굉장히 안 좋았죠. 오히려 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전주에 그 전주에 나왔었던 고용도 최악이었죠. 자, 지금 모든 지표가 다 나왔는데 전부 다 안 좋다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상승을 이끌어 간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부터는 이제 포모라고 지금 볼 수도 있어요. 자, 포모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많은 개인분들이 했지나 아니면 이제 숏으로 이제 좀 많이 갈아탄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털어먹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 보여지고요. 근데 결국은 방향은 한 번은 하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표들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관련된 기사를 볼게요. 자, CPI 나왔었던 거 뭐 이제 6.4 올라서 전망치를 갖다 상회를 했다. 뭐 아까 예상치 상회한 거 이 부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 둔화세가 느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월달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어요. 당연히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하면은 이렇게 소비가 너무 잘 되면은 인플레가 안 잡혀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더 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못 쓰게 해야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또 다시 얘기가 더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도매 물가 PPI죠. P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6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상승. 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니까 많이 소비를 했고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생산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것도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지표들이 전부 다 뒤집히는 그런 숫자들이 좀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매파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연준 인사들이 뭐 이제 금리 인상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한 건 두 번이죠. 지금부터 두 번 정도 해서 0.25씩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가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번에 뭐 0.5를 해야 된다. 뭐 0.75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0.75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0.5에 대한 부분들이 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 3월에 진행하는 FOMC에서 어쩌면은 0.25 할 수도 있고 0.5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최종 금리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FOMC가 좀 많이 중요해졌고 거기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FOMC 의사록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PCE 물가예요. 근데 PCE도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예상치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CPI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CPI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CPI보다 더 계산을 더 때려서 나오는 게 PCE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FOMC 의사록은 좋을 거예요. 왜? 1월 달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월이 FOMC 끝나고 이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이제 좀 잡혀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1월달 FOMC 안에서는 좋은 내용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잡혀가고 있고 이제 천천히 나중 되면 이제 금리 인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1월달에는 있었을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갖다가 안 무너지는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자 FOMC가 언제지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FOMC 회의 의사록을 갖다가 공개하는 게 22일이에요. 자, 이날 오히려 이걸 갖다 공개한 다음에 여기서 좋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PCE죠. 24일이에요. PCE도 역시나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올 만한 지표는 다 나왔는데 다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올 게 당연히 3월달 FOMC까지 이제 별 그런 건 없고 뭐 24일날 또 있네요. 여기 최악이 하나 있네요. 제임스 블러드
매우 매파적이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연설을 또 하는데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4일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한 22일까지는 좀 버티는 모습?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는 해봅니다. 저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22일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한 23일까지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줄 만한데 24일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다 넘어가면은 별로이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요 주간에 뭐 좀 오른다 해서 이걸 갖다 따라잡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지표상 봤을 때는 결국은 한 번 정도는 하방을 줘야지.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포인트 잡고서 좀 비중을 그런 자리에서 좀 늘려나가는 게 좋고, 지금 현 위치에서는 상방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비중은 줄여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거의 1년 다 됐죠. 사실상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이 부분이 좀 끝나야 되는데 아직 당장은 잡힐 가능성은 안 보여요. 자, 우크라 같은 경우에 올 봄에 공습 개시를 갖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도 이제 좀 병력을 갖다 계속 지원받고 있죠. 여러 나라한테 이제 지원도 받고 전투기도 받고 뭐 미사일도 받고 이것저것 다 받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쏟아 부을 그런 시점이 아무래도 올 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전쟁이 좀 끝나야지, 요거까지는 싸워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테이블에 앉을지. 러시아가 많이 밀리면은 당연히 결국은 포기하고 테이블에 앉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역시나 1년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좀 대공세를 갖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대공세를 했는데 동부, 남부, 크림반도 이런 곳에서 전부 다 했지만 전부 다 완패. 자, 1개 여당 5천 명이 전부 다 괴멸당했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습을 들어가면은 당연히 밀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랬을 때는 크림반도까지 먹으면은 그때는 이제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러시아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당장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자, 그리고 좀 안 좋은 게 이제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은 이제 풍선 사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풍선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갖다 재개를 했어요. 근데 각자 할 말만 돌아서고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미중 갈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죠. 여기서도 계속 미중 갈등을 이어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찰 풍선 이후에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싫어하는 게 대만에 이제 막 병력 가고 미사일 놓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지금 국방부 고위 관리가 또 대만을 방문했다.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자, 그리고 정찰 풍선 때문인지 뭐 이걸로 갖다 빌미로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미국은 빌미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지금 빌미가 된 거예요. 빌미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기업 제재 하면서 기업들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갈등으로 좋지 않으면은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위안화랑 이제 달러인데 결국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미중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한국도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중 갈등 터지고 그 다음부터 환율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환율을 꺾어줄 수 있는 내용은 중국이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게 양회가 있어요. 3월달 양회가 있는데, 자, 4일날 이제 양회가 진행이 돼요. 양회 전후로 해가지고 좀 상승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가치도 조금 올라갑니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요거를 기점으로 전후 정도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잠깐 잡히는 모습이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미중 갈등이 얼만큼 또 이어지는지, 장기전으로 가는지, 좀 더 격해지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앞전에 좀 저항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떨어질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지지했었던 위치, 그게 보시면은 1320원 정도 되죠. 여기 1320원 정도면은 거의 고점 작용했었고 지지했었고 고점 작용했었고, 그리고 여기 박스권 하단으로는 1300원. 그래서 결국 1300원 들어간다면 1300에서 1320원 요 사이 정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눌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랑 미중 갈등이 좀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양회가 좀 거기서 좀 인프라 투자나 뭐 이런 거 중국 좀 증시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 뭐 기업들 규제 이런 거 전부 다 풀어주고 뭐 부동산 살리고 이런 부분들 좀 나와주면은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환율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표도 지금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표 안 좋지. 지표가 전부 다 싸그리 안 좋아요.
뭐 하나라도 뭐 하나만 안 좋고 나머지 몇 개가 좋고만 이러면은 애매한데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대놓고 다 안 좋다 보니까 자 그리고 환율까지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를 다시 보면은 자 2500포인트는 솔직히 넘기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만약 이걸 넘기죠, 이거는 개인들 들어오라고 꼬시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만약에 위로 좀 구간을 좀 내준다, 이런 구간을 좀 내어준다라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하방에 내려왔을 때 요 정도 2400에서 2380 요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미증시도 확인해보고 환율도 확인해보고. 자, 근데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그럼 당연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굳이 저는 비중을 늘린다면은 여기부터 늘릴 것 같아요. 2400포인트부터 쭉 내려가서 2250 뭐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점을 갖다가 한번 올렸죠, 위로. 저점을 한번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저점은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좀 더 내려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매집 구간 한 요 정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 관점이고, 오히려 하방에서 잡으시는 게 좀 더 좋다. 뭐 종목마다 다르겠죠. 뭐 괜찮은 종목들은 뭐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는 따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지수 따라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미국 긴축 공포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긴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위안화로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커요. 그래서 중국 쪽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강하진 않아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중국 양회까지 미중 갈등이 해소되고 좀 정상적으로 좀 움직여 준다면은 환율은 다시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빨리 가진 않을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표를 우린 다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그 다음 스탠스가 어떻게 될 줄 알죠? 25에서 거의 50을 갖다 때릴 건데 우리가 이번에 안 따라간다? 솔직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더라도 국내에서는 25bp가 최선이에요. 25bp인데 이거를 이번에 올릴지 아니면 4월에 올릴지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린다면은 4월에도 좀 상황 보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악은 이제 두 번 올리는 건데 한국에서는 25, 25 두 번 올리는 게 최악인 것 같고요. 좀 괜찮게 간다면은 원래 예상했던 대로 25bp 이 두 달 중에서 한 번만 올리는 그 정도 수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올렸을 때 이제 환율이 얼마큼 잡히느냐인데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을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는 나름 예상해 보건데 앞전에서는 뭐 그렇게 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그 미증시 휴장이에요. 휴장이다 보니까 화요일까지는 그냥 국장이 그냥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미증시가 돌아가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 날 요거 나오면서 미증시 한 번 정도 환호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쩌면은 전 꼭지일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24일 뭐 나오면은 뭐 최악이죠. PC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신규 주택 판매 뭐 미시간 소비자 태도 이것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나오면은 최악이에요. 지난번에도 엊그저께 이거 미증시 떨어질 때도 얘 나와서 연설했었거든요. 그날 바로 딱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 연설하는 날은 웬만하면은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연설했던 날이 이날이었으니까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목요일 날 3시부터 5시인가 새벽 이때 제임스 블러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7 정도 이 정도까지 쭉 빼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은 나쁘진 않을 거는 같아요. 우선은 미증시만 이렇게 보잖아요. 아래 꼬리 주면서 살려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박스 하단에서 살려주는 모습이 나왔다. 요거는 그러면은 국장에서 봤을 때는 월화 정도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같이 이어질 것 같고, 뭐 한 22일 정도 돼가지고 걔네들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면은 국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움직여줄 수 있는 게 23일 아닐까. 그러고 24일부터는 좀 하락하는 모습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그냥 무리 안 하는 선에서 그냥 지금 현재는 다 밀릴 수밖에 없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내용들 자체가. 단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들어와주고 이탈이 없어서 지금 잘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탈하는 순간에는 진짜 바닥으로 바로 빠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이 보셔야 되고 굳이 타점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올려가지고 해먹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얘네들도 나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들어온 게 없어요. 자, 이거 판 게 빼고 빼면은 똑같아요. 이번 주는 아예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 그냥 눈치만 봤고. 자, 그 얘기는 지금 이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근데 한 번 정도 만약에 재료가 괜찮다, 뭐 FOMC 의사록에서 내용 괜찮았다 하면 갭 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날 갭 든 상태에서 아래로 갔다 꽂으면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지,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때부터가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환율도 안 좋죠.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언제든지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꺾였을 때 분명히 바닥에서 또 바닥이 전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이제 거의 카드랑 카드가 거의 다 나왔다고 다 말씀은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더 올린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50bp에다가 한 25bp 정도 얘기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한 75bp 정도 룸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때린다 해도 100bp?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게 100bp?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올라갔으니까 다음번에 또 내려왔을 때 요런 자리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봐요. 자,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